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의 주요 공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완나품 공항의 한 공항 직원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승객들의 입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수화물 처리를 늦추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적 대우가 공항 전체로 확산되면서 항공사들이 태국행 노선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공항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항 내 중국계 여행사들이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태국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중국 자본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스웨덴의 한 항공서비스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목격한 태국 공항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톡홀름 왕립대학 항공서비스학과의 에바린드 그렌 교수예요. 올해 31살이고 스웨덴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의 항공서비스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에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학술 교류 방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스톡홀름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거든요. 유럽의 주요 공항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만 해도 동선이 복잡하고 터미널 간 이동이 불편하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늘 혼잡하고 심지어 히드로 공항은 수화물 처리가 항상 지연되는 걸로 유명해요. 저는 이런 유럽의 공항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왔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먼저 천장이 높고 시원하게 뚫린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들과 실내 조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피곤한 여행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동선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직관적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의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환영 인사를 건네는데 영어도 너무 자연스러웠죠.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유럽의 공항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벨트 위에 짐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다른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15분도 채 안 걸렸어요. 게다가 수화물 카트도 무료더라고요. 파리나 런던에서는 카트 사용료만 5유로가 넘는데 말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모든 곳에 있었고 심지어 러시아와 아랍어 안내까지 있더라고요. 길을 잃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감동받은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곧바로 한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거든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제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유니폼도 단정했고 배지에는 이름과 구사 가능한 언어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몇 분마다 청소 직원이 점검을 하더라고요. 비상용 물품까지 구비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화장실의 수준으로 그 나라의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 시점에서 한국의 서비스가 특별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더라고요. 유럽의 공항들은 대부분 유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무료라고 해도 연결이 자주 끊기는데 말이에요. 콘센트도 국제 규격을 모두 지원하고 심지어 무료 충전기 대여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공항에서 보낸 단 몇 시간 만에 제 연구 주제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당초 계획은 유럽의 LCC 항공사들의 서비스 품질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한국의 항공 서비스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연구하고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노트북을 펴고 인천공항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 세계공항 면세점 매출 1위, 여객 만족도 최상위권.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래서 그렇게 완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는 제 일정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원래는 3일 만에 일본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인천공항의 서비스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하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국으로 향하면서 이 놀라운 경험은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게 되죠. 인천공항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죠. 활주로가 울퉁불퉁해서 착륙할 때 비행기가 덜컹거렸어요.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낡아 보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후덥지근한 공기와 불쾌한 냄새였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죠. 이걸 시작으로 제 미간은 계속해서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탑승구에서 입국장으로 가는 길도 복잡하고 표지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빙워크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그저 노란 안전콘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유리창은 먼지가 너무 쌓여서 밖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인천공항의 반짝이는 유리창이 자꾸 떠올랐죠. 공항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청소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장실은 더 심각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입국 심사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운터가 20개나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5개뿐이었죠. 그마저도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어떤 직원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여권을 확인하고 또 어떤 직원은 옆 동료와 수다를 떨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심사대 앞에 섰는데 담당 직원은 제 여권을 보자마자 어디서 왔어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스웨덴에서 왔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충 스탬프만 찍어주더라고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난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화물들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가방은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1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제 캐리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저처럼 짐을 못 찾은 승객들이 꽤 많았어요. 수화물 분실 신고를 하려고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직원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15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한 직원이 나타났는데 그는 제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2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제 캐리어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가방이 찢어져 있었어요. 파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담당 부서가 이미 퇴근했다면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국장을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화장실에 들렀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변기 여러 개가 고장났는데도 수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고장난 변기에는 그저 X 표시만 해둔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는 녹슨물이 나왔고 비누는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화장지도 바닥났는데 보충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죠. 거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물이 고여 미끄러웠는데도 미끄럼주에 표지판 하나 없었어요.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벽에 붙어 있긴 했지만 일주일째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인천공항의 깔끔한 화장실이 새삼 그리워졌어요. 공항 내 식당가도 문제가 많았어요. 음식점마다 가격표가 제각각이었는데 특히 외국인에게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는 태국 현지인이 80바트에 먹는 음식을 외국인에게는 200바트에 팔고 있었어요. 가격에 대해 문의하자 관광객 스페셜 가격이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영수증 요구는 아예 거절당했죠. 면세점도 실망스러웠어요. 진열된 상품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있었어요.
직원들은 손님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았고 물어봐도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죠. 가격 표시도 불명확해서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했어요. 안내 표지판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영업 표기에는 오타가 가득했고 화살표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떤 표지판은 아예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는 연결은 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매일 확인조차 불가능했어요. 이동전화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러 갔더니 담당 부스는 문이 닫혀 있었고 언제 열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비상구 관리 상태였어요.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는 온갖 짐이 쌓여 있었어요. 카트와 상자들이 비상구를 막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일부 비상구는 아예 잠겨 있기까지 했어요. 항공안전 전문가로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연구를 위해 공항 관리자와의 미팅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메일은 반송되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지금은 바쁘다며 면담을 거절하더라고요. 결국 2주 동안 공항 관리자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관찰만 할 수밖에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현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원래 이래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심지어 일부 직원은 당신네 나라처럼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며 오히려 제게 훈계하듯 말하더라고요.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서비스 품질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 달간의 관찰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완나품 공항은 단순히 시설이 낙후된 게 아니었어요. 서비스 정신의 부재, 안전의식의 결여, 책임감의 부족.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죠. 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태국 공항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알게 된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태국 공항의 실상을 조사하면서 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리 부실이나 서비스 의식 부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공항 면세점에서였어요. 유독 중국 관광객들에게만 특별 할인을 해주고 별도의 계산대까지 마련해 놓은 걸 발견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은 영어보다도 크고 많았어요.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이건 중국 자본이 태국 공항 면세점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중국 여행사들이 태국 현지 여행사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관광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행사들은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가격의 패키지 여행을 제공하고 대신 다른 국가 관광객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이런 중국계 여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숙소에 중국 관광객을 몰아넣고 일부러 소란을 피우게 하거나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공항 로비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한국인 여행객들과 마찰을 빚는 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국인들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사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마치 한국인들이 무례하게 굴었다는 식으로 편집해서 퍼뜨리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은 공항 운영 시스템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었어요. 수화물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이 중국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고의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화물을 지연시키거나 분실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분석해보니 한국인 승객들의 수화물 분실률이 다른 국가 승객들보다 월등히 높더라고요. SNS에서의 여론 조작도 심각했어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전문 업체들이 태국 현지 계정을 만들어서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한다. 한국 관광객들이 위생 상태를 트집 잡는다. 같은 악의적인 내용들이 퍼져나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가짜뉴스들이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택시기사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을 무시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SNS에서 본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공항 내 상점들도 하나둘씩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태국 로컬 브랜드들이 사라지고 대신 중국계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던 가게들이 의도적으로 퇴출되기도 했어요. 중국의 영향력은 공항 직원 채용에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국계 직원들을 선호하는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 서비스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한국 관광객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갔어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자본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관광 교류는 점점 더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관광객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대신 오히려 태국의 관광산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SNS에는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성숙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여행사들도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약한 관광객들의 취소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고 대체 여행지를 무상으로 제한하는 등 고객 중심의 대응을 했거든요. 제가 특히 감명받은 건 한국 항공사들의 대처였어요. 그들은 태국행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들에게 위약금 없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심지어 일부 항공사는 태국 현지 직원들의 실직을 우려해서 갑작스러운 노선 축소 대신 점진적인 조정을 선택하기도 했죠. 반면 중국계 여행사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관광객들로 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의 관광 품질은 더욱 떨어지게 됐죠. 저가 패키지 여행이 늘어나면서 태국의 고급 관광지들이 하나둘씩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태국 공무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중국 자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말에서 태국 관광업계가 처한 딜레마를 실감할 수 있었죠. 지금 태국의 관광업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가 관광지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처럼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어요. 젊은 태국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광 서비스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태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변화가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완나품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한산해졌고 특히 한국행 비행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제가 매일 아침 공항에서 관찰한 바로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항공사들의 대규모 운항 중단이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이 태국 노선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태국 국적기인 타이항공도 한국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한국행 게이트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거나 중국 노선으로 대체되었죠. 공항 내 상점들의 매출도 급감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던 면세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제가 인터뷰한 한 면세점 직원은 한국 고객들은 화장품이나 명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90% 이상 줄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매장은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식당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항 내 한식당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현지 식당들도 손님이 크게 줄었죠. 한 식당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이 까다롭다고 불평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네요. 깨끗한 식당과 신선한 음식을 원했을 뿐인데. 호텔 업계의 타격은 더 심각했어요.
방콕과 푸켓의 주요 호텔들은 예약 취소가 폭주했고 일부 호텔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던 4성 5성급 호텔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호텔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은 객실 요금을 잘 지불하는 고객들이었는데 이제는 저가 단체 관광객들만 남았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의 수입도 크게 줄었어요. 한 택시기사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팁도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라고 말했죠. 심지어 일부 기사들은 이전에 한국인을 거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관광 가이드들의 실직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한국어 가이드들은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제가 만난 한 가이드는 20년 동안 한국 관광객들을 모셨는데 이제는 직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라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공식 등록된 한국어 가이드의 90% 이상이 실직 상태라고 해요. 반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한국 정부는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국과의 관광 교류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차분한 입장만 발표했죠. 이런 성숙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의 여행사들도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태국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었고 대체 여행지도 무상으로 제한했죠. 심지어 일부 여행사는 태국 현지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도 정말 성숙했어요. SNS에는 태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국 관광업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넘쳐났죠.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은 태국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항공사들의 대처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태국행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들에게 위약금을 전혀 받지 않았고 다른 노선으로의 변경을 무료로 제공했죠. 특히 대한항공은 태국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해요. 이런 한국의 성숙한 대응은 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태국의 일부 언론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배척을 부추기던 매체들도 이제는 한국의 성숙한 대응에서 배워야 한다.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공항 관계자들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고위 관리자는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태국 관광업계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관련 업계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특히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 인프라의 질적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태국 관광업계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에요. 태국 관광업계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놀랍게도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발견한 변화의 신호는 수완나품 공항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시작됐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항공 서비스 개선 연구 모임을 만들었는데 특히 인천공항의 서비스 매뉴얼을 공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모임의 리더인 수파차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떠난 후 우리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죠. 공항 관리부서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저의 조사 활동을 거부하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한국의 공항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내 안내 데스크의 변화였어요. 직원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영어 교육도 의무화됐죠. 한 직원은 예전에는 외국어 공부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필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어요.
청소 관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청소 담당자들이 한국의 공항 청소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더라고요. 한 청소 관리자는 이제야 깨끗한 환경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죠. 공항 식당가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이전에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 높던 식당들이 정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위생관리도 강화됐죠.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손님들이 요구하던 수준이 사실은 기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면세점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중국 자본에 의존하던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대신 현지 자본의 고품질 면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특히 한국의 면세점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했어요. 태국 관광청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들은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서 한국의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관광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젊은 호텔리어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호텔 서비스 혁신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배우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 호텔리어는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건 태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들은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게 그들의 새로운 입장이었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줄어들었죠. 특히 SNS에서는 태국 공항이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히 기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거죠. 한 공항 관리자는 이제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화는 공항을 넘어 태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호텔, 식당, 관광지들이 하나둘씩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고 직원 교육도 강화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국이 한국의 선진 서비스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태국을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제 연구소에서도 태국의 변화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언젠가 태국이 한국처럼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날을 보게 되길 기대하면서요. 이번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도 큰 공부가 됐어요. 단순히 시설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태국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저도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연구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